완벽한 부부가 되고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지. 흔히들 이렇게 좀 생각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내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이상상대를 마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상상대, 완벽한 이상형을 찾는 것은 사실은 출발점부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내가 축복을 통해서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룰 나의 이상상대는 어떻게 찾아갈 건가? 그리고 그 이상상대를 찾아갈 때 내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관점, 생각은 뭘까? 이걸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참고모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분석해 볼게요. 결혼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한다는 신조를 가져야 합니다. 결혼할 때 잘난 사람, 예쁜 사람 없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원칙을 알았다면 결혼을 할 때에도 상대를 위해서 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인보다 더 사랑하겠다는 신념을 가지는 것이 원칙적인 결혼관입니다. 자, 핵심은 참 부모님께서 너의 이상상대, 너희들이 내 짝을 찾아갈 때, 이상상대를 찾아갈 때 핵심적으로 기억해라고 하신 핵심의 말씀은 결혼을 할 때도 상대를 위해서 한다는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상대를 찾는데도 위에서 찾는다. 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아니고 그 상대를 위에서 찾는다. 이게 핵심이란 겁니다. 어쩌면 GTG와 여러분들 지금 들어와서 참고문 생애노정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 원리를 통해서 봤던 것,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 상대를 찾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흔히들 아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봤던 것처럼 흔히들 이상형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저 좋은 상대를 만나서 나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찾습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받을 때, 이상상대를 찾을 때 찾아야 되는 중요한 기준을 주신 것은 내가 아니고 상대를 위해서 그 이상상대를 만나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이 관점을 두고 계십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상대를 위한다는 게 뭘까요? 상대를 위한다는 거. 내가 이상상대를 만나는데 내가 위해줄 수 있는 상대를 만난다. 어떤 걸 위해주면서 내가 찾아야 되죠? 내 짝을 찾는데 내가 어떤 걸 위해주면서 찾아야 될까? 제 생각에는 거기에는 아주 간단한 것들부터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나는 우리 가정은 혹은 나는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의 상대는, 내가 만날 상대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더라도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그런 상대를 만나서 그의 꿈을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도 도와줄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곰곰이 더 깊게 생각해보면 본질적으로는 아까 전에 오전에 우리 타인을 할 때도 간사분이 질문을 던지셨는데 성숙이라는 게 뭐죠? 이런 질문 아까 하셨죠. 성숙이라는 게 뭐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참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축복을 받는 것은 인간이 지상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서, 그렇죠? 자녀로서 자라나고 형제로서 사랑을 키워가고 또 부부가 돼서 사랑을 키워가고 부모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 4대 심령권을 완성해서 결국은 지상생활에 있는 동안에 하늘 부모님을 닮아난 사랑의 자녀가 되는 것, 사랑을 완성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상대를 무엇을 위해 도와줘야 될 건가? 아까 전에 구체적인 현실적인 것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내가 그 상대의 완성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참 부모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참 아버님께서 결국 문 총재의 완성은 한학자라는 사람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한학자 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참 아버님도 참 부모 되시고 완성하심에 있어서 그렇죠? 이상상대 되시는 참 어머님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참 어머님의 완성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우리가 이상상대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룰 이상상대도 내가 그 상대의 완성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함께 찾아간다. 이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관점이 얼마나 몸으로 피부로 와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고백드렸듯이 저는 이제 한 내년이면 축복 받은 지 20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저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피부로 많이 와닿습니다. 저는 조금 성격도 급하고 갑자기 이렇게 화도 좀 내고 막 조금 빨리 하고 막 이런 스타일. 근데 제 와이프는요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씩 차분히 가는 사람.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저한테. 답답해. 그런데 오히려 그 와이프의 장점으로 함께 맞춰가면서 제 부족한 성격들도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 와이프도 조금 더 계획도 더 세우고 또 빨리 추진해야 될 것들은 또 하고 이렇게 서로 20년 정도 살아와 보니까 부족한 것들이 함께 조금씩 채워져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완성의 길은 멉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함께 서로의 성장을 해주고 성장을 함께 시켜주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대를 진짜 위해준다는 입장에서 상대를 찾아가야 되는 관점입니다. 자, 한 단계 그럼 더 넘어갑시다. 참 부모님께서는 상대를 위해준다는 관점에서 상대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하냐고까지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상대를 만나야 되느냐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제가 좀 보이네요. 이 그림이 뭐냐면요. 참 부모님께서 어떤 상대를 만나야 하는가 할 때 주셨던 말씀의 일부입니다. 대략 느낌이 오세요? 느낌이 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오케이? 봄은 인간적으로 참 아름답고 정적인 면에서 아주 포근하여서 무엇이든지 잘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스타일이 봄의 절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름은 아주 정이 많고 눈물이 많은 사람. 가을은 조금 쌀쌀합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려고 가을 같은 사람. 겨울은 꽝꽝 얼어붙어 있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정확하고 그렇죠? 확실하고 자기만의 것이 딱 있는 아마 그런 스타일일 거예요. 참 부모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절기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핵심은 서로를 완성하기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나와 반대의 절기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해되세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 만나 있으면 서로 보완해주면서 케어해주면서 성장해 갈 요소들이 아무래도 적겠죠, 그렇죠? 그래서 참부모님은 먼저 우리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어떤 절기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스스로 잘 살펴보고 그 반대의 절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세요? 사실 이런 요소들은 참 부모님께서 직접 매칭을 해주셨을 때 굉장히 많은 커플들이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예를 들면 제 아버지, 제 부모님은 777가정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아버지께 참 아버님이 너는 수명이 짧으니까, 쉽게 말하면 빨리 죽을 수 있으니까 수명이 긴 여자를 만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아버님께서. 그래서 제 지금 어머니를 만나셨어요.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커플에게는, 야, 너는 저기 자식이 없어, 아이가 없어, 너네 가문에. 그러니까 너는 저기 아들, 딸 잘 낳고 많이 놓을 수 있는 좋은 와이프 만나야 돼, 이렇게 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야, 너는 완전히 불같은 사람이야, 너는 완전히 불같은 성격이야, 너는 차분한 빛이 만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사고쳐. 이런 반대의 커플을 예를 들어서 매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내가 참고님 말씀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스타일, 내가 어떤 절기에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 여러분들하고 지금은 나의 이상상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워크시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케이. 지금까지 주신 참 부모님께서 주신 이상상대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할 때,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생각들을 가지고 이상상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의 장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그것을 통해서 나의 상대에게는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나는 내가 많은 것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장점은 이런 것들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이야. 그래서 내 이 장점과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의 상대에게는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장점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굴까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먼저는 여러분들 지금 워크시트에 나와 있는 대로 뒷장을 넘기셔서, 네, 여기 맨 위에 뒷장의 위쪽 공간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장점들을 떠올리면서 써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나 이상 상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잠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참 부모님께서 나의 이상 상대를 찾아주실 때 이런 생각이시겠다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근거해서요? 위쪽에 찾아본 나의 장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참 부모님께서는 나를 또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의 이상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생각하면서 찾아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워크시트를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1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